이 책을 받고 싶으신 분은 자신의 사랑 스타일과 연애에 대한 솔직한 고민을 남겨주시면 5분을 선정하여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박성미 작가님께서 MBTI 연애 심리학에서도 MBTI 유형별 사랑 스타일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여기 위에 나오고 있죠. 이 영상인데요. 이번 시간은 시대를 초월한, 단순히 지금 우리 세대가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가 되었던 본질적인 사랑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에 앞서서 책에 소개된 사랑 태도 척도 LAS라고 하는 척도가 있는데 유튜브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내용에 대해 소개를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 스타일 이론은 사랑에 대해서 난 이런 거라고 생각해 라는 거가 어떤 건지 알아보는 건데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나 네.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열정형입니다. 열정형은 사랑이라고 할 때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사랑의 형태죠. 그래서 드라마나 많은 이야기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 인물들이 보여주는 굉장히 신체적으로 각성을 하게 되죠. 온갖 호르몬들이 다 날뛰어요. 옥시토신, 바소프레신,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다 풀리고,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긴장되고, 이렇게 신체적으로 각성 상태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게 열정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또 열정형의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예요. 그래서 신체적 각성이 너무 지나치면 또 두근거려서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막 말도 더듬거리고, 실제로는 좋아한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너무 떨려서 그 말도 못하고, 딴소리하고 네, 딴소리하고, 쓸데없는 소리. 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내가 사랑에 빠진 상태를 굉장히 이상화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런 것도 잘해 하면서 작은 특성으로 보이는 것도 굉장히 부풀려서 생각하게 되죠. 보통 우리도 연애 초에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연애 초에 열정적으로 사랑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환희에 차기도 하지만 또 그게 쉽게 고통으로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환희와 고통이 반복되는 게 이 열정형의 특성입니다. 추억이 생각나. 네. 또 이 열정형의 사랑을 알아볼 수 있는 게 또 선제업구 티어를 보면, 너 누구야? 정말 미래에서 왔어? 이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 있는 이유,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연애 초만 계속 반복을 해요. 이 시간 여행을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음을 확인하고 나누게 되는 아주 재밌는 요소만 나오죠. 우리가 또 연애 초가 되게 재밌잖아요. 그 흥분되고 재밌는 그 상황들이 드라마 내내 반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던 게 아닐까. 두 번째는 게임형입니다. 게임형의 사람들은 사랑을 게임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게임이 사실 승패가 있고 굉장히 재밌는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도 내가 이겨야 되는 그런 걸로 접근을 하는 거죠. 카사노바나 바람둥이라고도 이 유형들이 많이 불리는데, 보통 목표는 개인마다 좀 다르겠죠. 그 사람하고 하룻밤을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다. 그럼 결혼을 목표로 할 수도 있겠죠. 이렇듯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접근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원하는 목표가 있고 꼭 내가 이겨야 되고, 이 이기기 위해서는 연인에게 정직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하는 행동들이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도 여러 파트너를 둘 수도 있고요. 그냥 하룻밤 인연으로 바로 끝내버릴 수도 있고요. 게임형의 가장 큰 특성은 상대를 유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이라고 하면 또 굉장히 흥미 요소거리가 많잖아요. 게임에 우리가 중독되고 빠지는 이유도 어떤 레벨업도 막 되는 과정이 있고, 또 자극적이죠. 네. 이 연애도, 게임형 연애도 굉장히 자극적이고 중독성이 강한 스타일이 아닐까. 그래서 재미가 이제 떨어지면 떠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클리어하고 다른 게임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렇죠. 그런 연애가 될 수도 있겠다. 네. 세 번째로는 우정형입니다. 우정형은 사랑을 친구같이 사랑하는 거라고 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정형의 사람들은 연인 관계에서 친밀감과 신뢰감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이 사람들은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요.
굉장히 천천히 시작을 하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서 따뜻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특성들은 두근거리지 않아도 된다. 떨리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제 상대를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유형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별을 했을 때도 서로 친구로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연인 관계에서도 친구처럼 서로를 의지하고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헤어졌어도 진심으로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친구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게 사실 헤어진다면 친구가 절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네. 많잖아요. 앞에 소개한 열정형이나 게임형은 헤어진 이후에 절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귈 때도 이 사람들은 좀 친한 친구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떤 스킨십을 막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건 보이지가 않고 그래. 같이 그냥 공부한다거나 시간을 보내는 친구와 뭐가 달라? 라고 보일 수 있지만 가장 친한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헤어져서도 충분히 함께한 시간 동안 그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깊이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죠. 그러네요. 네. 막 달려들고 서로 네. 미친 듯이 호르몬이 막 왕성하게 분비되지는 않지만 따뜻하고 그런 온기가 있는 유형의 사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는 실용형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는 유형이에요. 근데 이게 사랑이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런 실용적인 조건을 따지는 거를 사랑에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유형입니다. 네. 결혼하신 분들 중에 이런 유형이 많아질 수가 있을까요? 그쵸. 이제 결혼을 앞두고 나서 우리가 실용적인 조건들을 많이 따지게 되는데 네. 특히나 실용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연애할 때도 그렇고 결혼할 때도 어떤 뜨거운 마음보다는 우리가 함께 있을 때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뭔가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면 더 이 결혼이나 연애의 관계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 유형은 연인 관계에서도 효율성을 중시하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이기를 바라는 유형입니다. 실용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현실적인 조건을 뭐 돈으로 연결되는 걸 따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가 함께 하는 게 더 나은가? 아니면 혼자 있는 게 나은가? 함께 하는 게 더 낫다고 하면 이 연애를 지속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서 자신이 상대에게 원하는 조건이 있으면 거침없이 요구하는 편이에요. 나한테 이건 맞춰줘야 돼. 이거는 네가 맞춰줘야 되고 나는 너에게 뭘 맞춰주겠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흔히 어른의 대화라고 하는 이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마치 기업 합병하는 것 같은 비즈니스 그런, 미팅이네. 네. 완전 비즈니스 네. 미팅이죠. 뭔가 네. 좀 원하는 걸 서로 취하면서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죠. 네. 제가 지금 이 유형입니다. 안타깝네요, 갑자기. 네. 뭔가 좀 열정적인 사랑의 형태가 결혼 전의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이거 되게 중요해진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어떻게 삶을 잘 꾸려나갈까의 형태로 결혼 후에 좀 실용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미안해. 와이프가 보고 있을 것 같아서 한마디 네. 던져봤습니다. 그럼 다음 유형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집착형입니다. 집착형은 단어에서도 바로 나오죠. 내가 집착하는 행동을 사랑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사실 집착형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말로는 내가 집착하는 거 아니야, 이건 사랑이야 라고 하는데 외부에서 볼 때 집착적인 행동들이 자기는 사랑이라고 여기는 유형입니다. 이 사람들의 욕구는 상대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평소에도 뭔가 거절 신호를 보이는 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아주 조그만 거절 신호. 예를 들어서 연인 간에 뭐 그것 좀 사줄래? 라고 했는데 그거 나 지금 안 돼. 돈 없어. 라고 하면 이게 사실 큰 문제가 아닌데도 이런 자그마한 거절 신호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이런 조그마한 거절 신호에도 격렬한 고통을 느끼는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거부당했다는 느낌이 확 오는군요. 네. 근데 이게 열정형과 약간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열정형과 다른 점은 열정형은 상대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기보다는 자신이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이 앞설 때도 있겠죠. 근데 이게 보통은 열정형은 연애 초기에 타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집착형의 특성은 관계가 오래되면 될수록 집착의 강도가 강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내 요구가 받아들여지는지 조금씩
아직은 친하지가 않으니까 조금씩 이제 던져보는 거죠. 왜 내 전화 안 받았어? 처음에 이제 친절하게 얘기하겠죠? 근데 이제 관계가 오래됐어요. 왜 전화를 안 받니? 하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걸로 관계가 오래될수록 강도를 높인다. 그리고 점차 그 상대를 통제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사랑의 형태죠, 하나의. 네. 여기에서는 옳은 가치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개인이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솔직한 내용을 담은 이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유형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헌신형입니다. 헌신형은 자신이 무조건적으로 이제 희생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굉장히 지고지순한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사랑한다면 내 걸 다 줘도 돼. 라고 이렇게 여기는 유형인 거죠. 그래서 연인 관계에서도 신뢰를 중요시하고 근데 이게 또 우정형하고 비슷한 점이 신뢰를 중요시한다는 점이거든요. 근데 헌신형의 특성은 상대보다는 나한테 포커싱을 해서 내가 상대에게 신뢰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요. 연인에 대한 신뢰를 쉽게 저버리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설령 상대를 오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 유형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한 가지 헌신형의 문제가 있는데 평소에 자기가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은지 그 욕구를 무시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네. 네. 그래서 이 헌신형들은 연애할 때도 너 뭐 먹을래? 하면서 상대한테 자꾸 물어보고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뭔가를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색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사실 양쪽에 누군가가 지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헌신형으로 나오신 분들은 내 욕구를 좀 의도적으로 존중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서로 나만 존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MBTI도 어떤 유형에 따라서 강점과 보완점이 있는 것처럼 그런 보완점들이 조금씩 있는 거네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헌신형은 다 맞추고 헌신적으로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어떤 욕구나 이런 것도 한번 좀 들여다보셔라. 이 책을 보시면 각 유형, 내 사랑의 스타일이 있고 내 유형에 맞는 보완점 그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어떤 유형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도 연애 초기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연애를 했다가 관계가 이제 지속이 되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3년, 5년 사귀었는데 계속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우정형으로 바뀔 수도 있고 실용형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보통 연애 초기에는 열정형에 가깝다가 연애가 오래되거나 결혼하고 나서는 실용형이나 이제 다른 유형이 될 가능성이 이제 높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보편적으로. 네. 오, 너무 자책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런 거구나, 원래. 연애할 때 한번 이런 사랑의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셔도 너무 좋겠네요. 특히나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결혼 전에 배우자 되실 분하고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연애하시면 오래 못 간다. 연애를 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연애, 깊이 있는 연애를 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어떤 연애가 오래 못 가는 연애일까요? 보통 이제 사랑을 굉장히 고정적인 형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